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근무하는 군사분석가 마틴 슈타이너는 단순한 분석 과제로 한국의 군사력을 조사하기 시작한 후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중견국으로 평가했지만 자료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기존 분류와 맞지 않는 뛰어난 성능, 기술 통합, 전략적 사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자주포, 전투기, 드론 시스템, 디지털 지휘 체계는 나토의 평가 기준을 넘어선 문서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러시아 정보요원 일리아 보르닌과의 비밀 접촉을 통해 러시아는 한국을 이미 전략적 강국으로 분류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마틴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 특수부대 시범, 디지털 지휘 시스템, 민군 협력 구조, 국민의 군사적 준비성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나토의 기존 군사평가 체계를 재정립해야 함을 확신하게 되고 돌아와서 위원회 앞에서 이를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고 나토 내부에서도 충격이 퍼졌습니다. 유럽의 군사분석가 마틴 슈타이너는 한국을 중견국 수준이라고 발표했었는데요. 그는 단 한 문장으로 분위기를 바꿔놓았죠.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면서 공책에 펜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군사분석 보고서, 또 다른 하루였죠. 사무실은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와 가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말고는 조용했어요. 커피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만 그런 건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제 이름은 마틴 슈타이너예요. 브뤼셀에 있는 나토에서 군사분석가로 일하고 있었죠. 제 일은 여러 나라와 그들의 군대를 연구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강한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었죠. 동료들은 제가 너무 진지하다고 말하곤 했지만 저는 꼼꼼함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사무실 벽은 지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책장에는 보고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이치에 맞았어요. 적어도 오늘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에 관한 과제가 띄워져 있었어요. 충분히 간단해 보였죠. 그저 분석할 또 하나의 나라, 작성할 또 하나의 보고서였을 뿐이었어요. 이미 무엇을 발견할지 알고 있었죠. 마이너스 미국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중견국가. 특별할 것 없는 나라였죠. 짧은 금발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며 의자 뒤에 걸려있던 남색 재킷을 손에 잡고 있었어요. 사무실이 쌀쌀해지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브뤼셀의 하늘이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마침 제 기분과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틴 여전히 바쁘네요. 제니퍼 콜린스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녀는 항상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붉은 갈색 머리카락의 미국인 동료였죠. 그녀는 어떤 일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새 과제예요. 저는 간단히 대답하며 책상 위에 폴더를 툭툭 쳤어요. 한국이에요. 제니퍼가 들어와서 제 책장에 기대고 있었어요. 분단된 반도군요. 위대한 마틴 슈타이너에게는 그리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준 분석이에요. 군사력, 전략적 위치, 지역 분쟁에서의 잠재적 결과들. 늘 하던 대로죠. 그리고 제가 맞춰볼게요.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모든 걸 숫자로 분석하고 완벽한 차트를 만들고 통계가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겠죠. 저는 살짝 찡그렸어요. 이건 우리 사이의 오래된 논쟁이었죠. 제니퍼는 자신의 직감을 너무 믿고 있었고 저는 데이터와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 명성을 쌓아왔죠. 정확하고 철저하고 항상 옳은 분석가로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첫 번째 파일을 열며 말했어요. 한국은 괜찮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건 없어요. 거의 모든 범주에서 중간 정도죠. 제니퍼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요. 하지만 때로는 종이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많은 강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평소 루틴을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메모를 위해 사용하는 가죽 노트북을 열고 주요 수치들을 적기 시작했죠. 병력수, 장비수, 국방 예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고 제 예상과 일치하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 밖의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확대되었고 중동은 불안정했죠. 그래서 나토는 한국 같은 비나토 국가들에 대한 이런 평가가 필요했어요. 상황이 악화되면 누가 우리를 도울지 아니면 해칠지 알아야 했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며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래로는 브뤼셀이 분주했고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을 모른 채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평범한 세계였죠. 마이너스 위협을 분석하고 힘을 측정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세계. 패턴과 예측 가능성의 세계였어요. 한국이 그 모든 패턴을 깨뜨릴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발견하게 될 것이 군사력에 대한 제 모든 이해를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계속 메모를 작성했어요. 동료들이 퇴근하면서 사무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곧 저는 데이터와 차트만 남겨진 채 혼자가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었죠. 한국,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내가 진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자. 이 일상적인 과제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가 될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 평범한 세계가 곧 산산조각 날 거라고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수년간 무시해왔던 나라가 저에게 진정한 전략적 힘의 의미를 가르쳐줄 거라고는 확실히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는 동안 저는 첫 번째 파일을 닫고 다음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확실함과 구조의 제 평범한 세계는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하지만 첫 번째 균열은 이미 형성되고 있었고 제가 알아차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제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뭔가가 맞지 않았죠. 한국 보고서를 작성한 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숫자들이 말이 안 되고 있었어요.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군대는 평균 수준이었어요. 약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았죠. 하지만 훈련 보고서와 실제 성능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상한 불일치를 발견하고 있었답니다. 노트북을 꺼내서 지금까지 발견한 내용을 적고 있었어요. K9 자주포는 정지 후 3분 안에 사격이 가능했어요. 이건 세계 최고 중 하나로 알려진 독일의 PGH-2000보다 더 빠른 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커피잔을 집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을 찌푸렸죠. 또 차가워져 있었어요. 이 수수께끼 같은 보고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커피 마시는 것도 잊고 있었답니다. FA-50 항공기에 주의를 돌리고 있었어요. 나토 분류에서는 훈련용 항공기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실제 전투 지역에서의 보고서를 보니 전용 전투기에 맞먹는 정확성과 기동성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분류 체계가 결함이 있거나 한국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제니퍼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녀다운 방식이었죠. 마틴, 유령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네요. 그녀가 제 표정을 알아채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어요. 제니퍼는 가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곤 했지만 다른 관점이 필요했어요. 이 성능 지표들을 보세요. 화면을 그녀가 볼 수 있게 돌리며 말했어요. 한국 장비들이 공식 사양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니퍼가 가까이 다가와 빠르게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흥미롭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미국과의 합동훈련 결과는 확인해 보셨나요? 그건 확인하지 않았었죠. 빠르게 그 파일들을 불러오니 더 많은 증거가 나타났어요. 합동훈련에서 한국 부대들이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성능과 맞먹거나 능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무기 판매 보고서를 보여주며 계속 말했어요.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국가들이 기존의 대안보다 한국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어요. 제니퍼는 제 책상 가장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마도 한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나 봐요. 그날 오후 한국의 지휘센터에 대한 기밀 영상에 접근 권한을 요청했어요. 제가 본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영상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디지털 지휘 시스템이 나오고 있었어요. 위성 데이터, 드론 영상, 인공지능을 통합해서 전장의 실시간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현장 지휘관들이 전례 없는 명확성과 속도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지휘 시스템이 아니야. 제 노트북에 적고 있었어요. 이건 사고방식의 진화야. 의자에 기대앉아 전문적인 흥분과 불안이 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군사력 순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죠.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그늘 아래 사는 또 다른 중견국가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들의 특수부대 능력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다른 분쟁 지역에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특수부대는 정예 수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야간 작전 능력은 심지어 미 해군 특수부대 SEALS도 능가하는 것으로 보였죠. 무인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마이너스 정찰 드론, 전투 드론, 로봇 무기들. 모두 작동 중이고 모두 전투에서 검증된 것들이었죠. 그리고 미사일 시스템들 마이너스 현무 시리즈,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마이너스 모두 비핵이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첨단이었어요. 그리고 핵 관련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한국은 24개의 원자로, 고순도 연료 기술, 수백 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결정만 한다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에 정밀하고 효율적인 비핵 대안을 개발했죠. 많은 것을 말해주는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한 주가 끝날 무렵 제 책상은 보고서로 뒤덮여 있었고 노트북은 관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떠오르는 그림은 무력이 아닌 효율성으로 싸우는 나라,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는 나라, 필요성을 전략적 이점으로 바꾼 나라의 모습이었죠. 제니퍼가 다시 제 사무실에 들렀어요. 아직도 한국에 관해 작업 중이신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더 이상 그냥 또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군사력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완전한 재평가예요. 제니퍼가 미소 지었어요. 그러니까 숫자 남자가 숫자가 말해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발견한 거군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표준 지표들 마이너스 병력 수, 장비 수량, 국방 예산 마이너스 이 이야기의 일부만 말해주고 있었죠. 진정한 그림을 보려면 작전 철학, 기술 통합, 문화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했어요. 제니퍼가 떠나고 나서 저는 뒤로 기대앉아 이 조사가 제 모험의 부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발견들을 무시할 수 없었죠. 예전의 평가 틀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숨겨진 거인이 되었는지 이해해야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발견하고 있는 것을 나토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창밖으로는 브리셀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지구 반대편에 가 있었고 수년간 오해했던 나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제 평범한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이 모험이 어디로 이끌지 준비시켜주지 않았답니다. 노트북을 닫고 피곤한 눈을 문지르고 있었어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증거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이 조사를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었죠. 제 일부는 수년간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감인 반응하고 있는 걸 거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아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보고 있는 걸지도 몰라. 저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방식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죠. 제 보고서들은 항상 기존의 평가 틀을 따랐기 때문에 존중받아왔어요. 지금 그 틀에 도전한다면 동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음날 아침 제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상관인 베버대령을 만났어요. 슈타이너 이건 특이하군요. 그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제 메모를 넘겨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군사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과소평가해 왔다고 제안하는 겁니까? 증거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령님,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그는 제 노트북을 닫고 책상 건너편으로 밀어보냈어요. 우리는 이 보고서를 2주 안에 필요로 합니다. 정해진 매개 변수에 충실하세요. 완전한 재평가를 위한 시간이나 자원이 없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제 일부는 이 조사에서 물러설 구실이 생겨 안도하고 있었죠. 표준 보고서를 작성하고 체크박스를 채우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의 통합주의 시스템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우리의 분류를 벗어나는 성능 데이터. 권력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적 선택들. 다음날 제니퍼가 제 기분을 알아챘어요. 포기하려는 거죠. 우리가 휴게실에 서 있을 때 그녀가 물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베버가 표준 보고서를 원해요. 그걸 제출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마틴답지 않네요. 언제부터 불편하다는 이유로 진실에서 도망치게 됐죠? 그녀의 말이 맞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 전화가 울렸어요. 알 수 없는 번호였죠. 저는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슈타이너 씨? 러시아 억양이 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나야 합니다. 당신의 한국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누구시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비엔나. 내일. 오페라 하우스 근처의 카페에서 오후 3시에. 통화는 끊겼어요. 저는 거기 서서 충격을 받았죠. 누군가가 제 조사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인이. 이걸 즉시 보고해야 했어요. 아니면 완전히 무시해야 했고요. 대신 저는 그날 저녁 비엔나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있었답니다. 다음날 카페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막 떠나려는 순간 강렬한 파란 눈을 가진 마른 남자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그는 낡은 가죽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마틴 슈타이너,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일리아 보로닌입니다. 러시아 군사정보원이었습니다. 최근까지는 말이죠. 긴장하고 있었어요. 왜 저에게 연락했죠? 한국에 대한 당신의 관심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방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저는 모스크바가 공유하길 원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걸 저와 공유하시나요? 쓴 미소가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특정 진실을 숨기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저는 서방의 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고 두꺼운 폴더를 꺼냈어요. 당신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서방 정보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우리 러시아인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죠. 다음 1시간 동안 일리아는 제 발견이 미약해 보일 정도의 통찰력을 공유했어요. 한국 특수부대 능력에 대한 상세한 평가, 그들의 지휘 통제 혁신에 대한 분석,
나토의 현재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한국 군사력을 고려한 전쟁 게임 시나리오들. 한국인들은 그가 설명했어요. 전략적 침묵의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죠. 필요할 때만 그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의미를 생각하며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왜 러시아는 이것을 그렇게 주의 깊게 추적하나요? 우리는 당신들 서방인들이 종종 놓치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리아가 대답했어요. 군사력은 단지 하드웨어나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 의지, 역사적 경험, 문화적 요소에 관한 것이죠. 그는 한국의 군사적 사고가 그들의 독특한 역사적 위치, 마이너스 끊임없이 위협받고 고통스럽게 분단되고 생존을 결심한 마이너스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들의 전체 사회는 군사적 준비가 DNA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들의 민간기술 회사들은 당연히 방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들의 교육 시스템은 군사적 필요에 직접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를 배출합니다. 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일리아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어요. 제가 말한 모든 것과 그 이상의 내용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그의 지친 눈이 제 눈과 마주쳤어요. 세계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타이너 씨. 옛 강대국들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강대국들이 부상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 조사가 훨씬 더 커졌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고 목소리에서 미소를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더 제한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녀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마틴? 조심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발견했든 큰일인 것 같네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어두운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의 불빛이 제가 적은 메모 페이지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러시아 정보 장교인 일리아에 대해 생각했어요. 기존의 사고방식에 반하더라도 제 직감을 믿는 제니퍼에 대해 생각했고요. 그들의 도움으로 마이너스 일리아는 제 뜻밖의 멘토로, 제니퍼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자로. 마이너스 이제 이 여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거부 단계는 끝났어요. 진짜 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창밖으로 비엔나의 불빛이 밤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지구 반대편의 반도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 그곳이 발전시켜온 숨겨진 강점에 집중되어 있었답니다. 내일 한국으로 날아갈 거예요. 데이터와 일리아의 정보가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필요성을 전략적 이점으로 변화시켰는지 이해해야 했죠. 제가 거부하려 했던 모험이 이제 제 임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틀의 편안함을 넘어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 속에 빛나는 현대적인 터미널 건물이 보이고 있었죠. 이 여행은 일상적인 나토 교환 방문으로 준비했지만 제 진짜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답니다. 서울은 그 효율성으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공항에서 도시로 가는 기차는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거리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높고 빛났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일상생활에 통합된 기술이 보였어요. 모든 모퉁이의 디지털 화면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연결되고 흐르고 있었답니다. 슈타이너 씨? 그 젊은 한국군 장교가 제 호텔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박대휘입니다. 방문 기간 동안 제가 연락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는 공손하고 전문적이었으며 완벽한 주름이 있는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에게서 특별한 것을 암시하는 것은 없었지만 그가 제 방문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대위님. 저는 대답했어요. 당신들의 시설을 보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내일 훈련장에서 시범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표준 절차들입니다. 저는 얼굴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준 절차는 제가 그 너머를 보기 위해 이곳에 온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리아의 정보와 제니퍼의 추가 연구 내용을 검토했어요. 우리의 기존 지표에 따르면 내일 보게 될 것은 유능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군사시범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사가 맞다면 저는 꽤 다른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거였죠. 다음날 아침 박대희가 저를 도시 외곽의 군사기지로 운전해 갔어요. 시골 풍경이 초록색으로 평화롭게 펼쳐지고 있었죠. 이 반도가 70년 동안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대위님은 얼마나 오래 복무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8년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그 전에는 의무 복무를 했고요. 모든 한국 남자들이 군 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은요?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복무하셨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서 싸우셨고요. 3대에 걸친 군 복무였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제 책에 메모했답니다. 기지에서 우리는 훈련장이 내려다